네, 동명사 마지막 시간입니다. 다양한 표현들 7번 할 차례죠. It's no use ing 많이 보신 거죠? It's no use crying over spilled milk 유명한 속담 아닙니까? 엎질러진 우유를 보고 울어봐야 소용없다. It's no use ing 아무 소용없다는 뜻이죠. use가 쓸모, 소용, 용도 그런 뜻이니까요. use 대신에 good을 쓰기도 한답니다. good도 그런 뜻이 있죠. 쓸모, 용도. 옆에 it 대신에 there를 쓰게 되면 there's no use ing라고도 쓴답니다. there's no use ing라고도 하고 there's no use in ing라고 하기도 하고 이때는 use 대신에 point를 쓰기도 한답니다. 포인트가 요점이라는 뜻이니까 ing를 해도 아무 요점이 없다 그러니까 쓸모없다는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what's the use of ing 또는 what's the point of ing는 일종의 서리법이죠. 수사 의문문이라고도 하죠. 뭐뭐 하는 게 무슨 쓸모가 있겠니? 그 얘기니까 결국 부정문의 의미가 되겠죠. 그 빈칸에는 useless, 쓸모없다라는 표현을 쓰면 되겠죠. 예문 3개를 한번 볼까요? 첫 번째, it's no use arguing with the drunk. 술 취한 놈과 argue, 논쟁해봤자, 술 취한 놈과 싸워봤자 무슨 소용이 있냐? 술 먹은 새끼하고, 그렇죠? 술 먹은 새끼가 다 까먹죠, 싸운 걸. 예. It's no use 해도 되고 It's no good 해도 된다는 것이. There's no point asking me any more questions. 여기 in을 써도 되고 말아도 되고 아무 소용없는데 asking me any more questions. 나한테 질문을 더 해봤자 아무 소용없다. 답을 안 한다 이런 얘기죠. 자, What's the use of complaining? 불평하는 것의 용도가 무엇이냐? 불평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런 얘기겠죠. 보통 what's the use를 하게 되면 여기 of를 써서 what's the use of ing라고 한다는 얘기죠. 자, it's no use 다음에는 전치사 없이 보통 ing를 쓰고 there's no use 다음에는 전치사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what's the use 다음엔 보통 of를 쓰게 돼 있다. 그렇게 써 있죠. 예, 그렇게 따라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별로 어려운 건 아니고요. 예, 보기도 아주 쉽죠. 예,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고요. 8번. 8번 이거죠? She is busy writing out the wedding invitation. 자, be busy ing 구문이네요. 자, be busy ing. 뭐뭐 하느라고 바쁘다라는 얘기입니다. 요 밑에 걸 먼저 볼까요? 밑에 거는 be busy with라고 돼 있어요. 위에 거 아래 거 차이점이 뭐야? 예, be busy with 다음에는 명사가 나오고 있고요. be busy는 요거는 ing가 나오고 있죠. 논리적으로 보면 명사하고 ing는 원리적으로 같은 역할을 하는 거니까 be busy with 명사를 쓰는 자리에 명사 대신에 ing를 써도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기 쉽죠. 그러면 be busy with 명사 be busy with ing가 돼야 되는데 ing로 바뀌게 되면 뭐가 탈락한다고? 그렇지, with가 탈락한다고. 명사일 때는 쓰던 전치사가 명사가 ing로 바뀌니까 탈락한다. 그런 현상을 보여주는 일종의 expression이다.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여기가 전치사 with가 있어야 되죠. 예. 키스가 바쁘다. 이거로 숙제하느라고 바쁘다. 이렇게 되는데 요때 명사 자리에 ing가 들어가서 wedding invitation, 결혼 초대장을 쓰느라고 바쁘다. 이렇게 하면 여기에 with를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자주 발생하는데 그 밑에 있는 표현 have fun ing 또는 have a good time ing 똑같은 거죠. have trouble, have difficulty, have a hard time, have a difficult time ing, spend time ing, waste time ing 다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마찬가지가 한번 예문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he had a great difficulty finding a job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녀는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직장을 찾느라고. 만약 여기 ing가 있지 않고 그냥 명사만 달랑 있었다. 그럼 뭘 쓰겠어요? 전치사 in을 꼭 써야겠죠. 원래 have difficulty in이라는 표현인데 요 명사가 ing로 쓰이게 되면 전치사 in을 안 쓴다 이거야. 또 볼까? People with asthma, 천식이 있는 사람들은 have difficulty in, 여기 보이죠? 예, breathing 하는데 힘들다, 어렵다. 이때 breathing은 명사화된 동명사죠. 명사로 바뀐 거야. 그래서 명사가 오게 되면 이렇게 in을 써다가 명사가 아니고 동명사지 이건 목적어 어잡을 갖고 있으니까 이건 동명사입니다. 준동사 동명사가 오니까 in을 쓰지 않게 된다 이거. 여기도 볼까? I spent an hour at the station. 난 at
스테이션에서 1시간가량을 기다리는데 waiting for the train, 트레인을 기다리면서 요때 how long do you spend 다음에는 뭐가 쓰이고 있죠? on이 쓰이고 있죠. 따라서 원래 spend는 다음에는 waste도 마찬가지입니다. spend, waste 다음에 시간이나 돈이 나오게 되면 원래 on을 쓰고 명사를 쓰는 거죠. 요 명사에다가 시간을 썼다, 돈을 썼다가 되는데 여기 명사가 오지 않고 ing가 오게 되면 어떻게 된다? on을 쓰지 않는다. 뭔 말인지 알겠죠? be busy with에서 ing가 되면 with는 안 쓰고 spend time, spend money on에서 ing 쓰면 on을 안 쓰고 have difficulty, have a hard time, have a good time 다음에 명사에서 명사 대신 ing 쓰면 in을 쓰지 않는다. 이 얘기예요. 알겠죠? 동일한 원리가 적용되는 거니까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 말이죠. make a point of ing 나왔죠? 자, make a point of ing는 11번에 있는 be on the point of ing와 비슷하게 생겨서 헷갈리기 쉽습니다. 앞에는 10번은 make a point of ing, 11번은 be on the point of ing. 네, 뒤는 비슷한데 앞이 다르네요. make a point of ing는 거기 뜻이 써있죠? take particular care to 원형. 특별히 신경 써서 뭐뭐하다. 특별히 열심히 하다. 그죠? 특별히 신경 써서 하는 거니까 좀 자주 습관적으로 한다는 느낌도 줍니다. 네. She makes a point of keeping all her shopping receipt. 쇼핑한 모든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한다. 한국말로 하면 반드시 뭐뭐하다. 특별히 신경 써서 뭐뭐하다. 반드시 뭐뭐 하는 거니까 습관적으로 한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정확히 번역하면 반드시 뭐뭐하다. 11번은 많이 쓰는 표현이니까 동그라미 하나 치고요. be on the point of ing나 be on the brink of, be on the verge of 쓰는데요. 자, 포인트는 점이란 뜻이고요. brink하고 verge는 절벽의 끝 있죠. 뭡니까? 벼랑의 끝, 맨 끄트머리 이거를 verge나 brink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 말이죠. 뭐뭐 하려는 점, 뭐뭐 할기 떨어지기 일보 직전, 어떤 행동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 그런 뜻이겠죠. 절벽에서 떨어지는 절벽 그 끄트머리 끝이니까. 따라서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be about to 부정사, 막 뭐뭐 하려고 하는 직전, 그런 뜻이겠죠. 막 뭐뭐 하려고 하는 직전. As we were on the point of giving up hope, 우리가 희망을 포기하려고 하는 직전에 편지가 도착했다. 요거를 be about로 바꾸면 be about to give up hope 하면 되겠죠. 희망을 포기하려는 직전에 편지가 도착했다. be on the point of를 쓰면 ing를 쓰는 구문이 되고 be about를 쓰게 되면 to 부정사 구문이 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개 책이 그렇게 써있죠? 오른쪽에 to 부정사가 들어간 표현이 보통 써있고요. 원래는 ing가 들어가는 구문이 써있도록 기술을 했습니다. 12번은 별표 하나 치겠습니다. 매우 많이 쓰니까. 자, 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never나 cannot, 즉 부정어가 나오고 1번 동사가 나오고 without 다음에 2번 동사에 ing가 오게 돼 있다. without은 전치사니까 뒤에 동명사가 나오는 거죠. 요 뜻은 whenever 혹은 every time S 1번 동사, S 2번 동사와 같다. 한국말로 하면 1번 동사를 할 때마다 2번 동사를 한다. 1번 동사를 할 때마다 2번 동사를 한다. 뭐뭐 할 때마다 뭐뭐 하죠? 예. 자, 여기 한번 볼까요? I never see this picture without being reminded of my school days. 나는 이 그림을 볼 때마다 내 학창 시절이 떠오른다. 이런 표현이라는 거지. 여기가 V1, 여기 V2가 되겠죠. 그러니까 see this picture 할 때마다 be reminded of my school days가 된다는 얘기죠. 자, 요거를 우리가 말이죠. 수학 시간, 1학년 때 배우는 수학 시간에 논리학에다 한번 적용시켜 본다면 이 C를 P라고 보고 never를 not이라고 보자 이거지. 자, 그다음에 V2를 Q라고 본다면 without이 not이죠. 예. 그러면 내 학창 시절이 기억나지 않고서는 이 그림을 볼 수 없다. 그런 뜻이죠. school days가 기억나지 않고서는 이 그림을 볼 수 없다. 한국말로 해석 순서를 요 화살표로 표현했다고 본다면 요거 하지 않고는 요거 할 수 없다는 표현이죠. 자, 그러면 not Q이면 not P다죠. 요렇게 써도 되죠. not Q를 먼저 쓰면 not Q이면 not P다. not Q와 not P의 위치를 바꾸고 화살표를 거꾸로 했습니다. not Q이면 not P다.
낙휘면 납히다의 대우명사가 뭐예요? 대우명사가. 그죠? 피면 큐다죠. 따라서 요 얘기는 결국 피면 큐이다에 해당하니까 결국 see 하면 생각난다. 이렇게 번역하면 된다는 거야. 알겠죠? 따라서 여기 뭐 쓴다? Whenever I see this picture 하고요. 다시 저를 하나 더 써서 I가 된 다음에 be reminded of 쓰면 되겠죠. 예, 내가 이 사진을 볼 때마다 학창시절이 생각난다. 이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13번. 13번은 매우 많이 쓰죠. prevent나 stop이나 keep, prohibit 같이. prevent는 예방하다는 뜻이고요. keep은 거기로부터 멀리 떼어놓는 거니까 못하게 하다. prohibit는 금지가 되겠죠. stop은 막는다는 뜻인데 어쨌건 방해 동사들입니다. 방해 동사 A from B를 쓰면 이렇게 되는 구문이죠. prevent A from B. 이때 B가 ing가 나오는 경우가 매우 많고요. 지각하면 그의 장애, 그의 신체적인 장애가 그로 하여금 드라이빙 하는 것을 못하게 했다는 뜻이 되겠죠. 결국 드라이빙을 못하게 된 원인이 요거니까 prevent A from B 같은 구문에서는 주어가 원인에 해당하겠죠. 무슨 원인이냐? 얘가 이걸 한 원인이 아니라 얘가 얘를 못하게 된 원인이겠죠. from은 분리되는 거니까. 못하게 된 원인이 나온다. 따라서 owing to라는 원인의 전치사를 사용하게 되면 일단 원인을 명사로 써서 his disability 그의 장애로 인하여 그는 드라이빙을 할 수 없었다는 거니까 시점은 과거로 해서 he couldn't drive 하면 되겠죠. 자, as를 쓰게 되면 as는 원인의 뜻을 갖는데 이번에는 뭐죠? 접속사가 되니까 his disability를 주어 동사로 표현하면 되겠죠. 그럼 그가 장애자다고 시제가 과거니까 he was disabled. 그는 장애자였기 때문에 운전할 수 없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뭐 이런 것들은 매우 많이 하는 표현 형태이기 때문에 뭐 전치사구를 사용하면 전치사구 나오고 절 나오고 접수사를 사용하면 접수사절 나온 다음에 주절 나오고 이렇게 표현한다고 보면 되겠죠. 별 차이들이 없는 예문을 변형해서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자, 이렇게 원인이 주어로 나오는 prevent A from ing 구문도 동명사를 매우 많이 사용하는 그런 구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 내용이겠죠. 14번은 feel like 동명사 구문이네요. 여기 나와 있을까요? 자, feel like 동명사. 물론 동명사를 쓰기도 하고 안 써도 되겠죠. 예, 요 like가 전치사입니다. 어떤 걸 하고 싶다는 뜻이죠. Nice cool glass of lemonade. 레모네이드 한 잔 좀 뭐 맛있는 거 한 잔 먹고 싶다. 예, having 써도 되고 말아도 되고 이런 얘기죠. 이게 feel like ing 구문이죠. feel like ing 하나 더 볼까요? He was so rude. I felt like slapping his face. So that 구문에서 대시 생략된 거죠. So that 구문 요거 우리 투부정사 할 때 했습니다. so that이 붙어 있건 so that이 떨어져 있건 대시 매우 많이 생략된다 그랬죠. 예, 그가 너무너무 무례해서 난 뭐 하고 싶었어? 그 새끼 뺨따구를 치고 싶었지. 슬랩은 찰싹이라는 의미를 갖고 보통 뺨을 치는 동작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죠. 얼굴 뺨을 때리고 싶었다. 뭐 때리지는 못했다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렇게 feel like ing를 쓸 수 있는데 투부정사로 쓰게 되면 우리가 전전 시간에 배웠던 would like 투부정사와 비슷한 의미가 된다. 선호동사의 경우에는 여기서는 투부정사와 비슷한 요 ing가 뭐 하고 싶다는 심경을 표현하게 됐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15번도 우리가 시제할 때 했던 겁니다. on ing. 완전 복습이네요. on ing 혹은 on 소유격 명사 그러면 뭐뭐 하자마자 directly after, happening after, as soon as의 뜻이다. 시제와 형태 할 때 했으니까 간략하게 하고 넘어갑시다. 자, 돌아오자마자 그들은 알게 되었죠. 그들의 집이 버글됐다는 것은 도둑이 들었다는 얘기죠. 도둑을 영어로 버글러라고 하니까 버글러가 든 거를 버글이라고 할 수 있겠죠. 버글러가 도둑질하는 것이 버글이다. 도둑이 들었다는 걸 알 수 있다. 버글러는 보통 밤도둑을 의미합니다. 밤도둑은 사람이 잘 때 훔치는 거죠. 낮도둑은 말이죠. 하우스브레이커라고 그래요. 하우스브레이커. 하우스를 브레이크하고 들어갔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건 낮도둑입니다. 낮도둑은 보통 어떨 때 털죠? 그렇죠. 빈집털이죠. 빈집털이. 빈집털이는 하우스브레이커, 밤도둑은 버글러인데 얘는 집을 비웠을 때 털었으니까 일종의 빈집털인데요. 어쨌건 털렸다는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밤도둑과 낮도둑을 이렇게 구분한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겠죠.
어쨌건 돌아보니 집이 털렸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요때 returning을 어떻게 소유격 플러스 명사로 표현하게 되면 누가 return한 거죠? they가 return한 거니까 there를 쓰고요. 명사니까 return은 동사와 명사가 모양이 똑같죠. 이렇게 해서 명사로 되어 있는 return을 쓰면 되겠습니다. On their return, they discovered 이하는 똑같고요. As soon as를 쓰게 되면 접속사가 되니까 as soon as they returned 해서 동사로 표현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자유조사로 바꿀 수 있죠? 많이 했던 거니까. 이렇게 해서 역시 시제 때 했던 거 한번 복습해봤습니다. 하자마자 그러면 자, 했던 것도 나오니까 약간 시시하네요. 빨리빨리 합시다. 예. 그 다음 16번. 오, 이제 안 했던 거 나왔다. 예. 조금 복잡한데요. worth 구문입니다. 요거는 말이죠. 시중에 있는 과거 전통의 한국형 문법책이 매우 많이 틀려 있어요.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 책을 보면서 정확하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오를 제가 주어 자리에 오를 써놨는데 요 주어 자리에 왜 오라고 써놨냐면 요 주어에 오는 오가 뒤에 오는 동사의 의미상의 목적어이기 때문에 오라고 쓴 거야. 어떻게 써있어요? O is worth ing라고 돼 있죠. 요때 요 ing의 의미상의 목적어가 주어에 가 있다는 거야. 요런 구문 본 적 있죠? 그렇죠. need, want, deserve 뒤에 오는 ing가 있을 때 need, want, deserve 동사의 주어가 ing의 의미상의 목적어였던 거 기억나요? 그거와 비슷한 거죠. 비슷할 수밖에. 왜? be worth가 뭐하고 뜻이 똑같아? 그래, deserve하고 뜻이 똑같잖아. 주어 deserve 플러스 ing 했을 때 요 ing가 사실상 수동의 의미다. 얘 입장에서 보면. 뒤집어서 얘기하면 얘가 입장에서 수동의 의미라면 얘가 얘의 의미상의 목적어인 거다. 기억나요? 안 난다고? 이런 씨. 아, 난다고? 안 난다고 누가 그러네? 이렇게. 선생님이 어떻게 됐냐고요? 이미 다 들려요. 미래 예측이 돼. 저 마이너리티 리포트야. 밑에 미래 예지가 돼. 글은 칭찬받을 만하다였지? 칭찬받을 만하다. 히 입장에서 칭찬받는다는 의미관계가 이 안에 내포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즉 이게 수동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그는 칭찬받을 만하다. 요걸 달리 얘기하면 뭐라고요? he를 칭찬한다는 뜻이잖아. 아하, 수동태의 의미상의 주어란 얘기는 능동태의 목적어란 말과 같죠. praise란 동사를 그대로 둔다면 he가 praise의 의미상의 목적어 맞잖아. 그렇지? 요때 요거 대신에 요렇게 쓴 거다 이거야. 그러니까 요게 얘의 의미상의 목적어 맞지? 그래서 내가 o라고 써놓은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목적어 is worth ing 또는 목적어 is worth 명사라고 쓰고요. 그 다음 잘 보세요. worth가 y로 바뀌면 발음도 바뀌어. 앞에 거는 worth, 뒤에 거는 worthy, thy, worthy야. y가 유성음, 모음이기 때문에 모음은 유성음이죠. worthy가 아니고 worthy. be worthy가 되면 뭐라고요? of를 쓴대요. of. 그 다음에 of 다음에 ing는 안 써요. 보통 명사를 씁니다. be worthy of 명사. 알겠죠? 다 명사 써요. 전치사 다음에 무조건 ing가 나오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 내가 얘기했죠? 왜? worthy 다음에 to be pp란 표현이 있거든. 동명사를 대신할 수 있는 투부정사 표현이 자주 쓰이는 게 있다면 전치사 ing란 표현을 쓰지 않는다. 지지난 시간에 했었지? 오른쪽에 있는 be worthy to be pp란 표현이 있기 때문에 be worthy of ing 안 쓰고 be worthy of 명사만 써요. 알겠지? 요것도 뭐와 똑같아. 자, 요때 요렇게 됐을 때 이 ing가 뭐와 같다? to be pp와 같다고 했지. 예. be deserve ing는 deserve to be pp와 같다고 했어.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deserve가 be worth와 같으니까 be worth로 바꾸면 ing를 쓰고 to be pp를 쓸 때는 worth를 안 쓰고 worthy라고 쓴다 이 말이지. 아하. 얘가 deserve ing는 be worth ing와 같고 deserve to be pp는 be
worthy to be pp와 같다고. 아하, 두 개로 쪼개지네. 아하. deserve가 둘 다로 했던 게 이때는 ing는 worth, to be pp는 worthy. 알겠지? worthy가 to 부정사와 만나는 준동사와 연결되는 표현이 있으니까 worthy 다음에 of가 오면 ing는 안 쓰고 명사만 쓴다. 이거 worthy of ing라고 가리키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전치사 다음에 무조건 ing라고 가리키면 전부 틀린 거야. 그렇지 않아. 예. 그 다음 그 밑에 거는 전부 다 가주어 있을 쓴 구문이죠. 하나 써놓으세요. 두 번째 줄에 있는 건 가주어 있을 쓴 구문이야. 왜 it이 나오게 등장했냐? 주어에 있던 의미상의 목적어가 뒤로 빠졌겠지. 이거 투부정사 할 때 많이 했죠. The problem is easy to solve 할 때 the problem이 solve의 의미상의 목적어니까 뒤로 빠지면 it is easy to solve the problem. 기억나지? 그거하고 똑같은 거야. 가주어 있을 쓰니까 의미상의 목적어 o가 뒤로 빠지면서 it is worth ing 목적어. 또 목적어가 뒤로 빠지니까 it is worthwhile to 부정사 목적어. worthwhile이라는 표현은 또 이렇게만 쓰네. worthwhile은 반드시 가주어 있을 쓰고 to 부정사 목적어로 표현한대요. 이 worthy하고 worthwhile이 굉장히 헷갈리네요. worth는 좀 쉽죠. worth는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럼 얘가 의미상의 목적어니까 가주어 it을 쓰게 되면 그냥 뒤로 빠지면 그만이야. 너무 이해하기 쉽죠? 요거와 요게 같다. 그런데 worthy와 worthwhile이 굉장히 어렵네요. worthy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 worthy of 명사가 하나 있고 요건 그냥 요 하나 표현이 있으니까 요거 넘어가고 그 다음에 worthy가 됐을 때 to be pp로 표현한다. 요것도 아까 deserve로 설명이 됐죠? 근데 요게 가주어 it을 써서 이렇게 하면 it is worthy to be 목적어는 안 되죠. 왜? 요렇게 된 상태에서는 얘가 뒤로 빠져서 to BPP의 목적어가 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요 표현에서 바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이 경우는 worthwhile, 가치 있는 단어가 있고 to 부정사 동동태 한 다음에 목적어가 뒤로 빠지는 거지. 알겠죠? 그래서 요거하고 비교해 보면 말이죠. 요거는 ing가 있지 않고 to 부정사가 있게 되면 worth 대신에 worthwhile이 있다. 목적어가 뒤에 있는 건 똑같고. 그러니까 요놈은 요놈하고도 한번 비교해 봐야 되고 요놈과 요놈을 비교할 때는 deserve를 한번 넣어보는 게 편하고요. 요놈에서 요놈으로 넣어갈 때는 ing 대신에 to 부정사가 있으면 worth 대신에 worthwhile이 온다는 걸 기억해야 되니까 약간 복잡합니다. 학생들 수준에서는 이걸 다 기억하기는 어렵고요. worth를 쓰는 경우도 있고 worthy를 쓰는 경우도 있고 worthwhile을 쓰는 경우도 있는데 worth는 ing하고 친하고 worthy는 of하고 되게 친하거나 to be pp와 친하고 worthwhile은 to 부정사와 친하거나 정도만 기억해도 굉장히 훌륭한 학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들어간 예문 갖고 한번 해볼까요? 이 레스토랑은 방문할 가치가 있다. 얘기죠. where은 강조어니까 써도 되고 말아도 됩니다. 이 be worth 다음에는 동명사가 오기도 하고 명사가 오기도 한대요. 따라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참 특이하죠?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이 레스토랑은 한 번 방문할 만한 가치가 있다. 참 worth라는 형용사 참 특이한 형용사예요. 이때 it을 쓰게 되면 it is worth visiting. worth니까 계속 ing야. 그 다음에 의미상의 목적어 this restaurant가 뒤에 빠집니다. 이 레스토랑을 방문할 만한 가치가 있다. The restaurant is worthy가 됐어요. 그럼 of가 되면 worthy of a visit. 방문할 만한 가치가 있다. worthy of 명사죠. The restaurant is worthy to be visited. 레스토랑은 비지트 될 만한 가치가 있다. It is worthwhile 쓰게 되면 to visit 한 다음에 이게 능동태가 돼야 목적어 레스토랑을 취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할 수가 있다. 다 됐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혼자 해본 다음에 맞춰보면 더 좋았는데 바로 제가 들어가갖고 해보고 나서 맞춰봤는지 아니면 그냥 듣고 어이구 잘하네 그러면서 보고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17번 be summons for the asking. 많은 문법 쪽에서 그냥 for the ing라고 하면 되어 있는데요. for the ing라고 일반적으로 쓰는 게 아니고 asking만 써요. for the asking.
또 for the asking만 쓰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for the asking 앞에서는 반드시 소유대명사가 나오게 돼 있어. 그래서 표현의 의미는 be someone's for the asking 이런 형태로 쓰인다 이거야. be someone's 어떤 사람의 것이다. for the asking 요청하기만 하면 그 사람의 것이다. 요청하면 소유할 수 있다. 부탁만 하면 다 된다. 우리나라 그런 말 있죠. 우리 아빠는 말만 하면 다 해줘. 아빠가 좀 힘이 센가 보죠. 내 와이프는 말만 하면 다 해줘. 뭐 이런 거 있지. 그게 be someone's for the asking이야. 예문 한번 볼까요? With 3 years of experience behind her. 그녀 뒤에서 3년 동안 경험을 하고 나자. The promotion was Kate's for the asking. 승진은 케이트의 것이었다. 요청만 하면. 마음만 먹으면 케이트의 것이 된다. 뭐가? 승진이. 그러니까 케이트는 맘만 먹으면 승진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그런 내용이 되겠죠. 소유대명사 for the asking이라는 표현이고 반드시 앞에 비동사가 나오게 돼 있다. 따라서 정확한 프레이즈는 be someone's for the asking. 이렇게 외우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ing가 들어가는 여러 가지 관용적인 익스프레션들을 다 봤고요. 자, 그 밑에 있는 건 우리가 대부분 아는 거죠. 예, to가 들어가 있는 어떤 동사군데 또는 구동사도 있죠. 동사구나 구동사인데 이때 to가 부정사 to가 아니라 전치사 to로 쓰인 것이다. 그래서 뒤에 전치사 to로 쓰였으니만큼 동명사나 명사가 나오는 구문들이죠. 동명사로만 쓰이는 게 아니고 명사로도 쓰인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되고요. be used to ing, be accustomed to ing. 내가 ing라고 써놨지만 ing가 오는 곳에 명사가 못 쓰이는 경우는 없어요. 예. 뒤에 물론 목적어 같은 게 나오면 명사가 못 쓰이겠지만 목적어 같은 게 없으면 명사가 쓰일 수도 있고 ing가 쓰일 수도 있습니다. 전치사 다음에 명사는 쓰는데 ing 못 쓰는 경우는 꽤 많죠. 계속 얘기했죠. 전치사 다음에 ing가 오면 구문을 바꾸면 전치사 다음에 명사도 오는 거죠. 그죠? 예. be used to ing, be accustomed to ing 익숙하다. be dedicated to, be devoted to 헌신하다. be committed to 매우 쓰는 게 많이 났죠. be committed to 전념하다, 헌신하다. object to ing, be opposed to ing 반드시 ing 넣어서 외우셔야지 안 헷갈릴 수 있습니다. 저급한 고1, 2 시험에 매우 많이 나오죠. 저급하다 하니까 좀 그런데 교육청 모의고사 같은 데서 많이 나오죠. 뭐뭐에 반대하다. look forward to ing 매우 기대하다. fall to ing fall to ing는 시작하나죠. fall to ing 조심하세요. fall to는 ing야. fail to는 동사 원형이야. 예. 이거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예. 얘는 하지 못했다. 얘는 시작했다. 정반대네. 예. fall to, fail to. take to ing 습관적으로 뭐뭐하다. confess to ing 뭐뭐를 자백하다, 자인하다. with a view to ing 뭐뭐하기 위하여. when it comes to ing 뭐 다 명사 뒤에 올 수 있어요. 뭐뭐에 관해서라면 어떤 얘기하고자 하는 주제를 말할 때 많이 쓰죠. 예문들을 쭉 정리하는데 예문 한 번씩 슬쩍 보고 넘어갑시다. The government must commit itself to improving healthcare. commit oneself to라고 쓰였죠. 이렇게 쓰는 것과 be committed to라고 쓰는 게 똑같은 겁니다. 예. 일반적으로 영어에서 동사 플러스 제기되면서는 수동태와 같다. 2장 수동태 할 때 했었죠. 예. 전념하다, 헌신하다. 정부는 건강 케어를 개선하는데 헌신해야만 합니다. commit oneself to, be committed to의 이 to가 전치사이기 때문에 뒤에 동명사 혹은 명사가 올 수 있다. He fell to thinking about the early days and his lost friends. 어린 시절과 지금은 볼 수 없는 친구들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했다. fall to ing, fail to 부정사. Just recently, 최근에 이르러서야 she is taken to hiding his socks under the bed. 최근에 그녀는 어떤 습관이 생겼느냐? 자신의 양말을 침대 아래에 숨기는 그런 버릇이 생겼대. 아, 이거 아주 나쁜 버릇이죠. 또 똘똘 감아갖고 하면 나중에 양말이 막 썩은 양말이 수두룩하게 나오죠. 아주 나쁜 습관이에요. 나도 옛날에 자취방, 친구 자취방에 갔는데 그놈은 양말을 30개 모으면 빨아. 이 자식이 그냥. 그죠? 30개 한 달에 한 번 빨래를 해. 그러니까 항상 가면 방 안에
돌돌 마른 양발이 30켤레 정도 있는 거죠. 사실은 30켤레 있는 게 아니고 한 15켤레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더 지저분하지. 한 개를 이틀 동안 신는다는 거지. 30개까지는 없잖아. 사실 15개도 안 됐을 거야. 아마 한 12개 정도 됐나? 그렇죠? 에이 더러워. 에이. 자, he confessed. 그러니까 당시에는 12개 정도 있어도 굉장히 부자였어요. 예. 보통 자취방 애들이 한 서너 개 갖고 살았던 기억나는데. He confessed to sleeping through most of the film. 영화를 보는 대부분 내내 계속 잤다고 인정했다. 자백했다. These measures, measure에 S가 붙었죠. 조치죠. 이 조치들은 이루어졌다. 조치가 취해졌다. take measures라는 표현이죠. take measures가 수동태가 됐습니다. 이 조치가 취해졌는데 뭐 하기 위해서? with view to ing. 회사의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Democracy has the edge. edge라는 것은 칼날이라는 뜻이죠. 칼날로 내리치면 상대방을 칠 수가 있죠. 그래서 우위나 이점을 말합니다. 민주주의는 이점을 가지고 있는데 when it comes to 뭐뭐에 관해서 advancing growth, 성장을 증가시킨다는 면에서 민주주의와 경제가 배치되는 게 아니라 진정한 민주주의가 오히려 개인의 자발성을 높여서 진정한 경제 성장을 가져온다는 그런 어떤 사고관을 표현하고 있죠. 예. 거꾸로 생각했던 사람도 있습니다만 이게 더 맞다는 게 전통적으로 입증되어 왔다고 볼 수가 있죠. 여기까지가 to 다음에 ing가 오는 표현들을 쭉 봤습니다. be used to ing와 반드시 구별해야 되는 표현. used to 동사 원형은 과거의 습관 혹은 상태다. be used to 동사 원형은 뭐뭐 하는데 이용되다. 뭐 다 아는 거니까 뭐 더 이상 설명 안 하겠고요. 여기 책에서 요거 a lever is used to lift the stone. 자, be used to 부정사 그러면 뭐뭐에 이용되다죠. 요거 능동태로 바꾸면 쉽게 할 수 있겠죠? by 목적격이 없으니까 위가 주어로 나오고 lever는 누구나 사용하는 거니까 수동태의 주어가 능동태의 목적어죠. 이렇게 하면 되겠죠. to lift the stone. 돌을 들어올리기 위하여 레버를 이용한다. use와 to가 원래 붙어 있었던 게 아닌데 수동태가 되다 보니까 붙은 것 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be used to ing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는 표현이다. 그거 좀 잘 기억하시면 되겠고 위의 표현도 뭐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그 정도 했습니다. 뒤에 보니까 보충인데 지금 be used to 부정사가 나왔어요. 뭐뭐에 이용되다. be used to 부정사 말고 be used for라는 표현이 있죠. be used for 명사 이렇게 많이 쓰니 주로 가끔 ing로 쓰이기도 하는데 어떤 차이가 있냐? 둘 다 일반적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좀 더 구체적인 용도로 발전하면 밑에 걸 잘 안 쓰고 위에 거만 쓴다. 일반적 용도에는 두 개 다 쓸 수 있는데 구체적인 매우 세밀한 용도에 쓰일 때는 be used to 부정사 쓰는 경우가 많다. 제가 뭐라 했죠? be used to 부정사가 뭐다? 구체적인 것이고 동명사는 일반적인 것이라는 게 여기에도 통용이 되는 거죠. 다음 문장 한번 볼까요? saw is used for cutting wood. 예, 톱은 말이죠. 나무를 자르는 데 이용된다. 이럴 때는 used for, used to 부정사 다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chainsaw라는 구체적인 사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chainsaw는 오록 트리를 자르는 데 이용된다. 매우 구체적 설명이 됐죠. 이럴 때는 be used to 부정사로 쓰는 게 옳고 be used for라고는 잘 쓰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별로 어려운 거 아니니까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동명사 구와 대절의 전환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막장입니다. 막장. 자, 우리가 투부정사 할 때도 투부정사 구는 절의 축약형이기 때문에 어떤 절로 다시 불려서 자세하게 설명하는 방법을 많이 해봤죠.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는 의문사절로 바꿀 수 있었죠. 형용사로 쓰이는 투부정사는 관계절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또 부사로 쓰이는 투부정사 중에는 뭐 in order to는 so that절이 된다든가 뭐 이런 식의 바꾸는 방법들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나죠. 동명사는 굉장히 쉬워서요. 동명사는 명사로 쓰이는 용법밖에 없기 때문에 명사로 쓰이는 용법의 구라면 명사절이 간단하게 된 것일 거고 동명사는 의문사와 함께 쓰이는 경우가 없으니까 의문사절이 축약된 게 아니고 명사절이 가장 많이 쓰이는 대절이 축약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명사구는 대개 대절이 축약된 것이기 때문에 대절로 절로 표현할 수 있고 대절에서 동명사가
왔다 갔다 한다고 볼 수 있어요. 대절의 관계에서 꼭 기억할 것은 명사절을 만드는 대절은 앞에 뭐가 올 수 없다? 전치사가 올 수 없다. 명사절을 만드는 대절은 앞에 전치사가 오지 않는다. 이것만 잘 기억하면 충분히 이 문제는 구와 절을 계속 환원시키면서 왔다 갔다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점을 한번 해볼게요. 1번. 1번은 동사 다음에 ing가 올 때 동사를 대절로 바꾸면 ing 쓰면 명사고 대절을 쓰면 명사절이다. 그 얘기죠. 예문 3개가 나와 있는데요. George는 조지 워싱턴이죠. 조지 워싱턴은 나무를 베어버렸다는 것을 인정했답니다. 자, 인정했던 거 다음에 완료 시사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미 베어버린 것을 인정했다. 인정한 것보다 베버린 게 더 과거죠. 그러면 George 다음에 이 admit 다음에 having cut down the tree가 명사구니까 이걸 대절로 바꿀 수 있습니다. That he 잘라버린 게 시점이 더 과거니까 had cut down the tree. 미국의 초등학생들한테 가장 많이 들려주는 위인전 얘기 중에 하나죠. 조지 워싱턴이 어린 시절이었는데요.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죠. 아버지가 목장일을 하러 멀리 현장에 갔다가 돌아왔더니 아버지가 너무너무 소중히 여겼던 나무가 베어져 있더라는 거야. 조지 워싱턴이 벤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이실직고를 해라. 누가 벤냐? 그랬더니 조지 워싱턴이 그때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뵀습니다 하면서 이실직고를 했다 이거지.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네, 정직에 관해서 배워야 됩니다. 아무리 나쁜 짓을 했어도 아무리 야단맞을 짓을 했어도 항상 진실을 말해야 됩니다. 정직하게 삽시다. 이러면서 끝나는 얘기거든요. 근데 말이죠. 조지 워싱턴의 이 얘기는 꾸며낸 얘기라는 게 이제 정설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조지 워싱턴에 대한 일화를 얘기하면서 처음으로 썼는데요. 그 조지 워싱턴이 진짜 그랬다는 증거가 없고요. 그 목사님이 만든 얘기라는 게 거의 정설이 됩니다. 그리고 말이죠. 그 목사님이 쓴 책에 그 목사님의 양력이 나오는데 그분이 교회 목사로 봉직했다는 교회가 존재하지 않는답니다. 이거 아주 재밌는 얘기인데 뭐의 교훈이라고요? 정직의 교훈. 정직의 교훈을 말하기 위해서 자기 그거 경력 위조하고 내용 위조한 다음에 내용은 정직해라 라는 내용을 가르쳤다는 매우 역사적으로 유명한 정말 황당한 얘기입니다. 이거 정말 아이러니죠. 자, 두 번째, 그는 후회했습니다. 왜 후회했다고 번역했냐? 전에 대한 얘기네요. 그녀에게 좀 더 자주 오지 못했던 것을 후회했습니다. regret 다음에는 having pp를 쓰나 ing를 쓰나 차이가 없다 그랬죠? ing를 한번 써볼까요? 중요한 거 뭐야? not이 있으니까 준동사의 부정은 앞에 not을 붙이는 거죠. not coming oftener to 왜 얘기하면 안 되죠? oftener to her. 그녀에게 좀 더 자주 오지 못했던 것을 후회했다. 이렇게 써야겠죠? having pp를 써도 마찬가지입니다. ing 앞에 써야 되니까 not having come이라고 하면 되겠죠. 자주 오지 못한 걸 후회했다. 똑같은 걸 반복하면 재미없으니까 아까는 대절로 하는 걸 해봤고 이제는 거꾸로 ing 오는 걸 해봤어요. 또 긍정문만 해서는 재미없으니까 부정문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김찬이 참 자상하죠? 이렇게도 한번 해보고 저렇게도 한번 해보고. 자, 세 번째. He proposed, he suggested. 그는 제안했습니다. 우리가 트립을 연기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자, 이 세 예문은 옛날에 많이 보던 예문이죠. 예문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He proposed, suggested 다음에 that을 쓴 다음에 누가 제안하는 거, 누가 연기하는 거죠? 우리가 연기하는 거죠. We. 그 다음 어떻게 씁니까? 시점이 과거 시점이니까 과거로 쓴다. 아니죠. 제안하는 것보다 연기하는 게 뒤의 일이니까 will postpone으로 쓴다. 아니죠. will은 맞아. 제안한 다음에 연기하는 거니까 제안하고 뒤에 연기하는 거죠. 하지만 시제가 과거니까 시제 일치를 시켜줘야 되지. would 플러스 postpone이 맞지. 이거 또 틀렸다. 답이 뭐야? 제안 동사 뒤에 제안하는 내용이 나오면 어떻게 쓴다? 그렇지. should 동사 원형. should 동사 원형을 쓰던가 should를 쓰기 싫으면
과거형을 쓰지 말고 그냥 원형을 써달라. 소망 제한 동사 뒤에 소망 제한하는 내용이 나오면 동사 원형 혹은 should 동사 원형. 나중에 part 2에서 grammar by part 2 modal verb 조동사 할 때 좀 더 자세히 하도록 할게요. 대부분의 동명사구는 명사구로 쓰인 거기 때문에 대절의 축약형입니다. 그렇지 않은 예외가 있는데 mind 동사인데요. mind 동사는 ing하고 대절이 서로 관계를 맺고 있는 게 아니고 ing하고 if절이 관계를 맺고 있어요. 구로 표현할 때는 ing로 표현하고 절로 표현할 때는 if절로 표현하죠. mind는 꺼린다, 띠껍다라는 뜻이고요. 근데 조심하실 것은 많은 문법책에서 mind ing는 mind if절과 같다고 하는데요. 같은 거는 또 아니야. 왜? 쓰이는 용도가 달라. ing로 표현되면 구, if로 표현되면 절로 표현한 거 그것만 맞아. 근데 이거를 이거로 바꾸지 않아. 어떻게 바꾸지 않냐? ing를 쓸 때는 의미상의 주어가 오프닝의 주어가 you겠죠. you 보고 오픈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야. do you mind라 would you mind if를 쓰게 되면 주체 I가 나있죠. 내가 뭔가 하는 것을 허락해달라는 허락 요청이야. 알겠어요? 쓰이는 언어적 용도가 다르다고. 그러니까 형이상학적으로 말이야. 이거 같아.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되는 거야. 용도가 다른 거야. 위에 거는 창문 열어주시면 안 되겠나요? 창문 열어달라는 얘기고, 이거는 제가 창문을 열어도 괜찮겠습니까? 이런 뜻이죠. 야, 이거는 허가 요청, 이거는 요청이니까 두 개가 다릅니다. 그죠? 그럼 요건 뭡니까? 창문 열어주는 게 띠껍냐? 창문 좀 열어달라는 얘기죠. 안 띠꺼우면 no라고 하고 I'd be glad to 이렇게 하면 되겠죠. 아유, 아닙니다. 안 띠껍습니다. 기꺼이 열어드리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예, 요거는 내가 창문 열면 띠껍냐? 아이, 당연히 안 띠껍죠. 뭐 certainly not, of course not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냥 no 해도 돼요. 안 띠껍습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띠꺼울 때는 뭐라고 할까요? 띠꺼울 때는 yes라고 하면 됩니다. 아주 쉬워요. yes I do. 그래, 띠껍다. 하지마. 이제 yes I do. 아주 쉬워요. do가 아니고 would you mind라고 할 때도 있죠. 그러면 띠꺼우면 yes I would. 띠꺼워. 하지마. 안 해줄 거야.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띠껍다는 거 표현하는 거 매우 쉽죠. 그냥 yes로 표현하면 됩니다. 괜히 우리나라 회화책은 구구절절 말이 많아. 그렇죠? 뭐 죄송해요. 제가 무슨 감기가 걸려서 I'm sorry, I have a cold 뭐 이러면서 창문을 열어야 되지 않는 이유로 막 구구절절히 설명하는데 그렇게 구구절절하게 안 해요. 그냥 yes I do, yes I would. 그래, 띠껍다. 이렇게 하면 돼요. 아주 쉽습니다. 자, 그다음에 2번. 2번은 뭡니까? 차이점이 뭐야? 전치사가 하나 더 들어가 있네? 그게 뭐가 차이가 있어? 동사가 목적어를 바로 취하는 타동사가 아니란 얘기지. 명사나 동명사가 올 때는 전치사를 쓰고 절이 올 때는 전치사 다음에 대절이 안 오니까 전치사를 안 쓴다는 거지. 예, 이렇게 insist 다음에 대절이 왔어. 여기 왜 원형을 썼는지 알죠? 소망 제한 주장동사. 그가 우리와 함께 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요때 그냥 He's coming with us라고 쓰면 좋겠지만 insist는 동명사나 명사 목적어를 바로 취할 수 없어. 전치사 뭘 쓰죠? on을 쓴다. 이걸 외워야 돼요. insist on이라고 외워놔야 됩니다. 거꾸로 가볼게. He's coming with us를 대절로 고쳤어. 대절로 고쳤을 때 on은 남아두면 안 돼. 왜? 전치사 다음에 명사절 대절이 못 오기 때문에 얘를 빼버린다는 거지. 쉽죠? I dream of living on a tropical island. tropical island에서 사는 그런 꿈을 꿉니다. 예, 중증이에요. 예, 꿈속에 막 타이티 미녀들도 막 나오고 막 그러죠. 돌고래도 뛰놀고 막 인어공주도 나오고. 예, 중증이에요. 그러다가 병원에 갑니다. 꼭. 예, 이런 꿈은 꾸면 안 됩니다. 트로피컬 아일랜드 꿈을 꾸면 로빈슨 크루소 같은 꿈을 꿔야지. 천행 고생하는 거. 그죠? 혹시 그 캐스터웨이라는 영화 봤어요? 캐스터웨이? 톰 행크스 나오죠? 거기서 저는 제일 인상 깊은 장면이 옛날에 왜 로빈슨 크루소 같은 거 보면 많은 나무 장작을 갖고 불을 피우지 않습니까? 불을 피울 때 모든 영화하고 모든 만화는 어떻게 피우냐면 나무를 밑에 두고 꽃창이를 하나 둔 다음에 요렇게 하면 불이 붙죠. 이렇게. 거기서 톰 행크스가 이렇게 합니다.
죽도록 가는데 물이 안 붙어요. 이렇게 해서 물이 붙냐? 그거 참 심각한 문제야. 예. 뭐냐, 섬에서 살아남기가 거기도 아마 이렇게 할걸? 절대 안 붙어요. 안 붙어갖고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이렇게 해갖고 도대체가 마찰 일이 안 생기는 거죠. 그래서 놓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팍 이러다가 푹 해갖고 손에 푹 찔러갖고 피가 철철 나요. 예. 그 기억이 나는데 절대 혹시 무인도에 고립되면 이렇게 해서 안 붙습니다. 야, 이빠이 해줘야 돼. 아, 이빠이 이런 말 쓰면 안 되는데 예. 조낸 해줘야 됩니다. 아, 이런 말도 쓰면 안 되나? 예. 열심히 해주셔야 됩니다. 자, 조낸이라는 말은 참 재밌는 것 같은데 예. 요새 학생들 많이 쓰는 말이 이런 말이 있어요. 오나전. 오나전. 오나전은 이게 완전을 쳐야 되는데 타이프를 치다가 니은하고 아를 거꾸로 쳐서 생긴 말이죠. 완전이 돼야 되는데 니은 이응을 거꾸로 치게 되면 오나전이 되죠. 예, 오나전. 예, 오나전. 예. 참 완전. 예. 아를 치고 니은을 쳐야 되는데 니은을 먼저 치면 오나전이 되죠. 사전에 어떻게 돼 있나 말이죠. 오나전이 완전을 키보드를 치다 잘못 친 말인데 오나전이 완전보다 뜻이 강화됩니다. 이야, 이거는 한국어의 재발견이라고 생각이 들어. 완전은 뭐 멋지면 얘는 very 멋지죠. 오나전. 오나전 좋아. 그렇죠? 완전보다 더 좋은 면이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키보드로 인해서 잘못되는 말들도 있죠. 뭐 하악은 한가한가 뭐 이렇게 된다든가 키보드를 잘못 쳐서 생긴 신조어들이 많습니다. 자, 이런 거 어떻게 하냐고요? 예, 저는 그 언어 발전이 그래서 뭐 학자들은 뭐라 그래요? 뭐 인터넷 때문에 무슨 언어가 무슨 오염되느니 언어의 순수성을 주장하는 놈치고 별로 순수했던 사람들이 없어요. 언어가 어떻게 순수하며 민족이 어떻게 순수하며 인종이 어떻게 순수하겠습니까? 다 히틀러 같은 놈들이야. 순수한 인종, 순수한 문화 그런 건 없어. 대중이 이렇게 바꿔나가면 다 의미가 있는 건데 그걸 뭘 오염됐다고 난리를 치고 재밌고 좋다마는 나는 그죠? 예, 그래서 배워요 저는. 10대 언어, 오 이런 거 있구나. 케바케,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며 케바케. 뭐 재밌잖아요. 예. 자, 안습, 뭐 많죠. 예. 요새 잘 아시죠, 이건. 자, I dream of living on a tropical island. 그러면 I dream that tropical island에 살고 있는 그런 꿈을 꾼다. 뭐 I'm living on a tropical island. 그래도 되고요. 또는 뭐 I live 해도 되겠죠. 또는 I will live라고 해도 되겠고 tropical island에 살고 있는 꿈을 꾼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예. 자, 됐고요. 요거는 말이죠. 전치사가 왜 등장하느냐? dream ing라고 가지고 dream of ing, insist on ing라고 쓰기 때문이다. 세 번째 거는 별게 아니고요. 동사가 있던 자리에 형용사 전치사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동사 전치사 ing가 있었죠. 그죠? 요게 동사 대절로 바뀌었는데 요때 동사 자리에 샥 빼고 be 플러스 형용사가 들어가 있는 거라는 얘기죠. 차이가 뭐가 있어요? 어차피 이게 동사 뜻인데. 그렇죠? 예. 이런 것은 수능 대비한 학생은 수능에도 난 적이 있습니다. 이거 나온 적 있죠. be ignorant of. 여기까지가 동사적 의미고 전치사가 나왔을 때 여기 ing나 명사가 오겠죠? 그럼 이걸 대절로 바꿔줄 때 어떻게 되겠어요? 대절로 바뀌는 순간 of를 도안도 of는 지워져야겠죠. 그래서 be ignorant of, be ignorant 대절. be sorry for, be sorry 대절. 이렇게 되는 거지. 시험에는 어떻게 났냐면 이렇게 났어요. be ignorant of that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 of를 쓴다면 ing 오고 대절이 온다면 of를 쓰지 않는다. 당연히 틀린 표현이죠. 알겠죠? 네, 이렇게 난 적이 있습니다. She was proud that her son had been educated in America. 그녀가 자랑스러운 건 아들이 미국에서 교육받았다는 거. 과거에 이 점을 자랑스러워했다. 참 그러네요. She was proud. 그 자체로 그렇게 자랑할 건 아닌데 She was proud, be proud of. 그 다음에 자기가 교육받은 게 아니고 아들이니까 아들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전에 교육받은 거니까 having been 완료 시상을 표현한 다음에 쓰면 되겠죠. 자, 전치사 다음에 ing가 나오고요. 완료 시상 수동태 동사입니다. her son은 having been의 의미상의 주어죠. her son을 안 쓰게 되면 자기가 교육받은 얘기가 되니까 내용이 바뀌죠. I'm sure of his attending the conference. 나는 그가 컨퍼런스에 참석하고 있는 거를 확신한다도 되고
참석할 것을 확신하면 되겠죠. 둘 다 가능합니다. 문맥에 따라서 다르겠죠. I'm sure that he is attending the conference. 이거는 ing가 동시성의 느낌을 갖고 있다고 보고 생각한 거죠. 그가 컨퍼런스에 참석 중이다. 그게 아니라 be sure라는 동사는 미래에 대한 확신을 의미한다고 보면 ing라도 미래를 가리킬 수 있다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I'm sure that he will attend라고 할 수도 있다. 단순형은 부정사건, 동명사건. 더 미래를 표현할 수 있다. 특정한 동사 뒤에서. 자, 그렇게 해서 두 개 다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말이죠. 동격의 오브라고 하는데요. 동격의 오브. 동격의 오브. 동격은 아마 뒤에서 또 할 상황이 없을 거기 때문에 동격 얘기를 잠깐만 하고 가면 말이죠. 동격은 일본인들이 물론 붙인 이름인데요. 동격. 격이 같다는 얘기죠. 영어로는 appositive입니다. appositive. eve는 품사를 뜻하죠. 우리 부정사가 영어로 뭐였죠? infinitive. 형용사는 adjective. ap는 말이죠. 접두어 ad가 변화한 건데요. ad는 to란 뜻이에요. to라는 건 근접한다, 접근한다, 유사해진다, 상응한다 그런 뜻이 되겠죠. 예. positive에서 posit는 포지션과 같은 어근입니다. 포지션이 뭡니까? 위치. 어떤 사람의 위상. 반기문 씨가 UN 사무총장이 되면서 한국의 위상이 높아졌다. 위상 뭐가 높아져? 격이 높아진 거지. 격이 같은 품사. 격이 같은 품사. 그래서 동격이라고 번역한 거야. 번역 참 잘했죠? 동격이라는 게 뭐냐? 앞에 나온 명사가 있고 뒤에 나온 어구가 있는데 명사와 뒤 어구에 위상이 같다는 얘기야. 위상이 같다. 얘가 주어면 얘도 주어. 얘가 목적어면 얘도 목적어. 얘가 하는 역할과 얘의 역할은 같은 것이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동격이야. 일반적으로 동격의 경우에는 앞에 있는 명사가 추상적인 의미를 띠고 있습니다. 뒤에 있는 어구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해 주게 돼 있어요. 좀 쉽게 얘기해서 앞에 게 주어 관계면 의미상에 뒤에 게 수로 관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비동사를 딱 넣어봤을 때 말이 통하게 돼 있어. 예, 비동사를 뺀 형태로 물론 돼 있습니다만 비동사를 넣었을 때 말이 되는 어구, 이거를 동격이라고 합니다. 거기 있는 예문 한번 보세요. 뭐가 있습니까? No doubt 대절 있죠? 그죠? No doubt 하면 is를 써봐. 물론 no doubt is 그러면 좀 이상하죠? 예, it is no doubt 대절이라고 쓰는데 예,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게 뭡니까? 대절이라는 거야. 그 다음에 no possibility 가능성이 없는 게 뭐야? 시험에 합격하는 거라는 얘기죠. 앞에 가능성, 앞에 의심 이런 추상적 명사가 나와주고 뭐에 관한 의심인데 뭐에 관한 가능성인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보통 뒤에 어구를 쓸 때 명사가 나와주고 of 명사 또는 of ing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때 이 of를 그래서 동격의 of라고 하죠. 요 추상적 명사에 대한 내용 설명을 여기다 해주는 거야. 절은 대절로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명사. 요 명사와 요 대절의 위상이 같기 때문에 얘도 명사절이겠죠. 그래서 나중에 파트 2에서 자세히 하겠지만 요 대은 접속사에 해당합니다. 뒤에서 안 나오는 게 아니고 파트 2에 명사절 할 때 자주 나오겠군요. 파트 2는 조건문, 조동사,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이렇게 되거든요. 파트 2 할 때 좀 더 자세히 하도록 하고요. 어쨌건 동격은 왼쪽과 오른쪽의 위상이 같다는 것으로서 왼쪽의 추상적인 내용을 뒤에 어구로 구체적으로 설명하게 되는 주술 관계에 놓여있는 어구를 동격이라고 한다. 이 정도만 기억하고 가면 되겠습니다. 동격과 잘 결합되는 명사들은 어떤 명사들이야? 추상적 의미의 명사들이죠. 의심, 희망, 사실, 가능성, 생각 이런 식의 명사들이다. 의심의 여지가 없대요. 그가 뉴스를 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뭐에 관한 의심인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죠. 앞에까지는 그대로고요. of를 쓰게 되면 he's having heard가 되겠죠. 동격에 of가 쓰여 있습니다. 그럼 절로 바꿀 수 있겠죠? There's no possibility that he will pass. 왜 will을 썼느냐? 가능성이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이 단어 때문에 미래적 느낌을 주고 있죠. 미래적 느낌을 살려서 표현해 봤습니다. 자, 뒷부분의 내용은 뭐 그렇게까지 대단한 내용이라보다 약간 그냥 절절한 점 해봤고요. 중요한 내용은 오히려 중간에서 많이 했죠.
부정사와 동명사의 근원적인 차이점. 예, 요거는 왜 동명사와 친하고 이건 왜 부정사가 친한가? 이것에 대한 대략적인 가장 중요한 설명들을 중간 부분에 많이 했고요. 뒷부분에 대한 내용은 뭐 그렇게 새로운 얘기는 아니었죠. 자, 그렇게 정리해주면 되겠고요. 동명사에 대한 이론 설명을 4회에 걸쳐서 다 했으니까 뒷부분으로 가셔서 문제풀이 하실 분은 문제를 풀이한 다음에 문제풀이를 맞춰주셔도 좋겠습니다. 저는 말이죠. 이론 강의로 계속 이어져 가도록 하겠습니다.